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곧 있겠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내 발생은 500명, 수도권이 350명에서 70%를 차지했고요. 지금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수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124명이 나왔고요. 사망은 13분이 늘어서 누적 1,249명으로 네. 1.73%의 브리핑이 진행돼서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자, 브리핑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예, 1월 17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00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125명입니다. 어제 13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역 대응과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주말의 영향으로 약 5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약 2만 9천 명을,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1만 9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검사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합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261병상, 수도권에 135병상이,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176병상, 수도권은 114병상이 즉시 가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면 현재 1만 5천여 병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력도 의사 200명, 간호사 1,332명 등 총 2,274명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돌보았던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생도 77명이 한 달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오늘 복귀합니다. 학생 신부님에도 기꺼이 달려와 주신 생도들과 인솔 장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에 늘 앞장서서 협조해주고 계신 국방부와 간호사관 학교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유행 양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6명으로 그 직전주 738명에 비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에도 수도권은 521명에서 341명으로, 비수도권도 217명에서 176명으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이며 검사 양성률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단 감염의 수도 줄고 있으며 현재는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이나 교회, 기도원 등의 종교시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볼 때에는 여전히 확진자 접촉이 4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 간의 접촉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3차 유행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이 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516명은 2단계 기준을 상회하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의 유행 양상은 소수의 집단 감염이 교회, 요양병원 등 특정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 친구 간의 모임과 접촉에 의해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모임, 여행, 식사 약속 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람 간의 접촉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등 종교 활동과 요양병원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이 운영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조치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실시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집합금지를 실시했던 일부 생업시설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현재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언제든지 다시 유행이 재확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이 재개되는 다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이후의 상황을 보며 좀 더 많은 생업시설들의 운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3차 유행이 시작되던 11월 달에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역으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신고 면적 8m 제곱당 1명의 인원만이 이용 가능하며 출입문 등의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하셔야 합니다. 이용자들께서도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야 하며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이용자 간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침방울 배출이 많은 운동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2m 간격을 유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들이나 여가 목적으로 5명부터의 동시 입장이나 동시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크린 골프장 등 룸별 형태로 이용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특성상 밀폐된 장소이거나 공용 장비가 많고 침방울이 배출되는 특성이 강하므로 자주 환기를 하고 표면 소독을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허용되는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당부드립니다. 12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 종교시설이며 대부분의 경우가 교회나 기도원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정규 예배가정보다는 식사를 동반한 소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이러한 모임 형태가 주요한 원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개 마스크를 벗거나 다 같이 큰 소리를 내는 활동이 증가되는 특성의 활동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면 예배는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하고 성가대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방역 조치 하에서 내일부터 허용됩니다. 반면에 예배 전후의 식사 모임이나 차 모임 또는 성경 공부 등과 같은 소모임은 일체 금지됩니다. 또한 기도원이나 수련관도 정규 예배만 허용되고 숙박이 금지되고 식사 제공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어 종교 활동을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험성이 줄어들수록 종교 활동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방역 수칙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종교인들과 종교단체들이 코로나19의 방역관리에 힘써주시고 협력해 주셔왔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종교인 스스로 방역관리에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 유행은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이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확실한 안정 국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대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전면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계속 유행이 확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고 겨울철 대유행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과이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만 더 안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봄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며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방역체계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시키기에 주어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먼저 중대본 브리핑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보건당국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3차 유행이 감소세에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서 나타나는 집단 감염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와 요양시설 등에서의 소수의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주로 이제 개인 간 모임, 친구나 가족에 의해서 확산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이어서 확진자 지금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까지를 포함하면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평균이 499명입니다. 네. 어제까지로 하면 지난주가 국내 516명,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400명대가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더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리면 그런 어떤 수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간 모임, 접촉에 의한 전파가 한 40에서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확연하게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네. 아까 거리두기 조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 헬스장, 노래 연습장, 학원 등은 이용 인원이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지금 제한이 조금 완화는 된 겁니다. 그렇다면 몇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이게 뭐 바로 안 들어오죠. 안 눈에 들어옵니다,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부터 재개되는 게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의 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허가 면적을 8제곱미터당 1명. 그렇다면 허가 면적이 330제곱미터면 100평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면적은 한 60% 정도 되니까 실내는 한 6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예. 40명 이상 그 시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학원을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이제 보습학원 허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허가가 나는데, 그렇다면 실내 면적은 한 33평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12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학원도 12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잘 이 지침에 따라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헬스장은 내일부터 입구에 지금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이용하는 분들도 당연히 잘 상황에 따라서 따라야겠군요. 예. 자, 그리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1일까지 연장이 된 건데 하향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정적으로 400명대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제 내달 1일부터,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그런 방역 대책이 있었고요. 철도 같은 경우는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이렇게 예매할 수 있도록 2분의 1만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휴게소 같은 경우는 포장 판매만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자,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한 2월 정도부터 사용이 될 것 같은데 항체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개발할 때부터 이게 백신이 접종되기 전까지 징검다리로 좀 사용할 수 네. 있도록 생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중증에서는 효과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경증이나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각호되는 것을 한 50% 정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살 이상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 우선 투약을 해서 그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의료 부담이 좀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2월부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1분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이 아마 소진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2분기에는 얀센, 그러니까 존슨앤존슨과 얀센이 개발한 건데 이게 한 600만 명분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2분기에는 아직 계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이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계약도 안 됐고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이것도 한 1,000만 명분 정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 백신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5월에는 이제 모더나 백신,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언제 맞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 제 예상은 한 7월 정도면, 빠르면 7월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 접종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자, 백신이 도입되더라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백신이 도입이 돼도 조금 지켜보다 맞겠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0명 정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맞겠다는 28%에 그쳤습니다. 67%는 지켜보다가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개발돼서 인류에게 쓰인 그런 백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겠죠. 하지만 최우선 접종 대상자,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맞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또 관련된 소식인데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노인 23명이 숨져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후관계, 상관관계 또는 원인과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이제 23분,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죠. 화이자 백신을 접종 후에 23명이 돌아가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80세 이상의 요양원 거주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노르웨이 당국은 백신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메신저 RNA 백신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개발돼서 인류에게 투여된 그런 백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독감 백신 접종할 때 지난해 이제 10월, 11월에 또 뭐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다. 예, 이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100여 명이 훨씬 훌쩍 넘게 그런 분들이 나왔는데 다행히 독감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메신저 RNA 백신이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근거 없는 공포보다는 정확한 사실 위주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해안 지역 곳곳에 눈이 시작된 가운데 내일은 중부 내륙 지역에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월요일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김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들어 충남 서해안 지역에 먼저 눈구름이 들어왔습니다. 서해 5도 지역엔 이미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백령도엔 2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아직 약한 눈구름이지만 점차 내륙으로 들어와 오늘 밤 수도권과 충남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을 뿌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눈은 내일 새벽 3시 무렵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눈이 오는 지역이 중부 내륙으로 본격 확대되고 아침엔 눈발이 굵어져 오전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월요일 출근길은 수도권 등 중부 내륙 곳곳에 눈이 내려 혼잡이 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이 최고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북 북부와 경북 동부 내륙은 5에서 10cm 가량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경북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2에서 7cm까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들 지역엔 이미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영하의 추위 속에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빙판길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눈길 낙상 사고가 없도록 미끄럼 방지용 신발을 준비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내일 오후에는 주로 강원도와 충청, 경북 지역에 눈이 내리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등의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오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설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사전 제설제 살포, 제설 장비 대기, 취약 구조물 예찰, 코로나19 진료소 인접도로 우선 제설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월요일인 내일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중교통편을 늘리는 한편 각급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민간기관 동참을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대설 예비특보 발표에 따라서 시와 산하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7일 정오부터 제설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차량과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에 눈이 내리는 즉시 취약 지점 221곳에 교통기동대 등을 배치해 폭설 시 취약 구간 교통 통제를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설특보가 실제로 발효될 경우 지하철,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출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내부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우상호 의원만 선거 전에 뛰어든 상태인데 박영선 장관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입니다.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정권 교체의 소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시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지만 안 대표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당에서 마지막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됐습니다. 오 전 시장까지 나서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오 전 시장을 견제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이 대권의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전은 여전히 우상호 의원 홀로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규칙까지는 정했지만 후보 선출 일정 등은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 의원은 경선 일정 확정을 촉구하는 한편 경쟁자인 박영선 장관에게도 출마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 일정이 너무 확정이 되셔서 제가 이런 경선 실무를 많이 봤는데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당 안팎에선 박영선 장관이 청와대 개각 이후 출마를 선언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낙후 지역 재개발을 강조하며 독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 등을 밝힙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방역 사회 분야, 정치 경제 분야, 외교 안보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번 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문제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춘추관 현장 참석 기자는 20명으로 제한됐으며 온라인 화상 연결로 100명의 기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내일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횡령 인정 액수가 각각 50억 원가량 늘어난 상태라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3개월여 만으로 내일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3명 중 1명은 무증상이나 경증 상태에서 임시 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선 요양원, 과외교습실과 관련한 신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요양원은 지난 15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2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성남시 과외교습실 사례에선 9명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확인된 곳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는 7명이 추가돼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763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교회 관련 3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에선 7명이 늘었습니다. 전남 영암군 사찰과 관련해선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2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2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선 동대문구 사우나, 성동구 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기타 확진자 접촉으로 66명 늘었고 감염 경로가 불확실해 조사 중인 신규 사례는 47명이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규 확진자가 124명 확인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25%, 수도권 확진자의 3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내 발생 수도권 확진자 3명 중 1명 정도는 임시 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된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2명, 경기 66명, 인천 6명입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144곳이 있으며 당초 오늘 문을 닫을 예정이었으나 감염자 조기 발견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30개 검사소는 다음 달 14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선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직원 9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0차 전수검사가 오늘 실시됩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너무 지나치자는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치는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이후 세 번째 단계 조정 회의. 이번에도 정부는 단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방역 수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다만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던 일부 조치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노래 연습장 등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다만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좌석의 절반만 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리를 1m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용 시간은 1시간으로 강력 권고됩니다. 대면 행사가 금지됐던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이 허용됩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방역수칙 조정안은 내일부터 2주간, 그러니까 이번 달 31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일부 시설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됐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핵심 조치는 사실상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확산 위험 요인이 많고 방역 조치 완화로 자칫 유행이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이번 3차 유행은 지난해 12월 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세로 들어섰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한 달 전 주간 하루 평균 1000명대였던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이유는 유행의 재확산 위험 때문입니다. 환자 감소세가 확연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 3차 유행의 특성상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됐으며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겨울철도 2달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인 516명도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핵심 방역 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영업 제한의 경우 연장에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인 이상의 모임 금지와 21시 운영 중단 조치가 서로 상승 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또 최근 확진자 10명 중 4명은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고 있는 만큼 사적인 모임은 더 줄여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식당 등의 저녁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은 것도 식사 후 2차 문화 등으로 만남과 이동량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가장 기본적인 거리두기의 어떤 근간을 이룬다라는 측면에서 9시까지 했던 부분들을 고려를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9시 이후에는 2차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하루 평균 400명대로 줄어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의 완화 여부는 2주 뒤 유행 상황을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거리두기 집합금지 연장과 함께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을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는데 사실상 설 연휴까지 고강도 방역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올 설 연휴도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지내달라며 이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설 특별 방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초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인데 이동량 감소를 위한 고강도의 특별 대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됩니다. 명절마다 시행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도 없어져 유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혼잡 안내 시스템이 가동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고 실내에서 먹는 건 금지됩니다. 봉안시설은 이달 마지막 주부터는 사전 예약제로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실내 취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성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면회도 안 됩니다. 국공립문화예술시설도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전체의 30% 이하 또는 좌석 2칸 띄어앉기로 혼잡도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동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주십시오. 2차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추석 때도 정부는 2주 동안의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했는데 그 결과 고속도로 이용률은 86%, 철도는 43%나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설 연휴 내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일본 강요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일본 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올림픽은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고노 담당상의 이런 발언을 전하며 일본 강요가 올해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긴급 사태를 발령했지만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1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32만 5,497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7일부터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한 뒤 4,000명대로 줄었다가 15일부터는 다시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발령한 뒤 14일에는 오사카부 등 7개 광역지자체에 긴급 사태를 추가 발령했습니다.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추운 날씨 속에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 엄마인 20대 여성을 긴급 체포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빌라 단지입니다. 어제 낮 1시쯤 이 빌라와 외벽 사이 좁은 틈에서 갓난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기가 발견된 곳입니다. 사람 한 명이 이렇게 팔을 뻗기도 어려운 좁은 틈 사이에 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웅크리는 상태였고 폐반하고 탯줄은 끊어진 상태로 이제 있었거든요. 경찰은 빌라 주변의 CCTV를 확인한 지 2시간 만에 인근으로 도주했던 아기 엄마인 20대 여성을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기가 발견된 빌라에서 거주하던 여성은 자신이 아기를 창문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직후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가슴에 찬 세기가 오고 경찰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안타까웠죠. 젊은
사람이었는데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포된 여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울산 북구 시래공단의 경운기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석 대와 60여 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날 당시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공장불이 인근 공장과 뒤편 야산으로 옮겨 붙는 등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뿜어나오는 검은 연기가 바람을 타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퍼지면서 울산 소방본부에는 290건가량의 시민 신고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돼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부산시 가덕도동 동두말 앞바다에서 1.13톤급 어선이 전복된 채 발견돼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 77살 A씨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부산 대항항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했고 3시간 가까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A씨의 조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와 밤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눈이 내리겠고 밤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한 눈이 집중돼 내일 아침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대부분과 남부 내륙 지역엔 3에서 10, 강원 영서엔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부산이 8도까지 올라 내일은 일시적으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다시 추워져 화요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